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따씨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팬이 많은 영화 무엇일까요? 정확한 집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화 팬덤 중에서 가장 활발한 팬덤 중 하나가 바로 불안당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영화 팬이라는 문화는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의 팬덤으로 활동하며 매해 개봉일을 기념으로 시사회를 개최하며 팬들끼리 영화 불안당을 함께 관람하며 배우들이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영화계에서는 참으로 보기 드문 문화를 만든 영화가 바로 불안당인데, 개인적으로도 불안당은 참으로 마음에 들었던 영화입니다. 액션 느와르 영화로 보이던 이 영화는 보기와는 달리 로맨스 영화였고, 감독인 변성현 감독은 그 표현을 상당히 적절하게 해냈다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로맨스의 당사자였던 이미시완 배우는 개봉 직전까지 자신의 영화 안에 로맨스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그 연기와 표현이 상당히 사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몰랐으니까요. 잠깐만 언급하려고 했던 감독의 전작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영화는 영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을 연출했던 변성현 감독의 신작, 설경구, 이선균 배우 주연의 영화 킹메이커입니다.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안당을 재미있게 봤었기 때문에 변성현 감독의 후속작인 킹메이커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설경구, 이선균 배우의 조합이라니 안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영화를 다 본 뒤에 들었던 생각도 다른 영화의 감상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영화의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관객을 바보로 만든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치인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영화는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상당히 그럴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위험한 것이 모든 것이 가짜라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들 사이에 교묘하게 가짜를 끼워 넣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 나름대로 가짜뉴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현재 드라마 리뷰어로 활동하고 있는 입소문TV의 이소문님은 초기에는 영화 유튜버로 시작을 하였으나 시작 당시에 봤던 영화들이 모두 한국 영화였고 그 영화들이 모두 좋은 영화는 아니었던 터라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입소문님은 한국 영화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어서 한국 영화를 등한시하게 되었고 이후 드라마 유튜버로 전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그려졌지만 실제 사실들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 넣어진 거짓이 무엇인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발라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화의 내용이 이런 느낌일 겁니다.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여서 작성된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극중에서 등장하는 몇 개의 실제 사건들이 이 영화의 사실감을 더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의 여파가 현재의 정치판에서도 문제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현재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이런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보여주려는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어느 정도 다 보셨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라이브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자면 킹메이커는 배우들의 연기가 상당히 돋보이는 흥미로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열연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설경구, 조우진 배우가 그렇습니다. 두 배우 모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유의 톤이 있습니다. 킹메이커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톤이 아닌 조금은 다른 발성과 톤으로 연기에 임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모습과 다른 톤으로 연기를 보여주었다는 것과 더불어 그것을 상당히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네 준비되었는가? 우리가 그쪽한테 별명 하나 지었어요. 그림자라고. 배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개성이 아닌 다른 개성으로 연기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생긴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배우는 그 변화를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사실 별 생각 없이 영화를 본다면 그 변화를 지나치기 쉬울 수도 있는데 다른 작품들에서 보여준 연기를 생각을 하고 영화를 관람하신다면 나름의 비교를 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배우가 변화하고 싶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감독의 디렉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런 변화를 선택해야 할 이유도 명확하게 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감독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많은 부분 감독의 몫이 크기 때문이죠.
감독의 전작인 불안당에서도 설경구 배우의 가려졌던 섹시함을 도출해냈는데 캐스팅 과정에서 변성현 감독이 설경구 배우에게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경구 배우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했죠. 자, 불안당을 통해서 변성현 감독이 설경구 배우를 잘생긴 배우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러한 식으로 변성현 감독은 배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남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새로운 발견을 하는 감독의 눈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영화에서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지점들이 다수 보일 겁니다. 주인공인 서창대가 그림자로 비유가 되는데 그런 점을 도장이라도 찍듯이 그림자를 이용한 연출이 다소 등장합니다. 영화의 초반부터 김은범의 그림자에 있는 서창대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인물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가죠. 그로 인해서 서창대가 김은범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크게 작용하는 연출이 등장해서 영화 전반적으로 변성현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이 상당히 돋보이는 영화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변성현 감독의 또 다른 특징은 변성현 감독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두 남자의 관계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점점 선을 넘게 되고 어느 순간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먼 길을 떠나왔고 이후에 벌어지는 두 사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한 열망이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전작인 불안당도 비슷한 흐름의 이야기였는데 이번 킹메이커에서도 큰 맥락을 보면 불안당과 유사한 스토리라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날선 비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과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 누구의 잘못인가?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속이는 사람이 100번 잘못하는 것 맞죠. 하지만 한두 번 속는 것이 아니라면 3번, 4번, 5번 그 이상 계속 속는 사람이라면 속는 사람도 뭔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한마디로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거짓말을 해서 속는다면 스스로를 반성해보라 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영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대다수의 국민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문제의 당사자가 국민 스스로인데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이야기의 일부이고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를 방치하거나 스스로 고칠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국민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객을 바보로 만든 영화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영화 내적으로 정치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화 리뷰에서 풀어낼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포일러 리뷰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라이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100% 확실하게 그런 걸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리뷰했던 해적 도깨비 깃발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설날에 개봉하는 킹메이커 명절 영화로서 적합한가? 라는 것인데 저는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킹메이커는 성탄절을 타겟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한 차례 개봉을 미루게 되어서 설날 시즌에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오히려 설날에 개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설날에 가족끼리 막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 하잖아요. 막 그러다 싸우고 막 그러다 막 이렇게 의상해가지고 서로 막 나가고 그러다 연락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되죠. 뭐 그렇지 말고 그냥 같이 이 영화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대선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영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의 배경이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의 접전을 펼쳤던 40대 기술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70년대 7대 대통령 선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나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흥미로운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불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도 중 하나인 자신의 대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손을 더럽힐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서 가치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능하고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선거의 과정은 깨끗하기보다는 더러운 과정들이 좀 더 많을 거죠. 결국 깨끗하다는 것이 강점인 사람도 선거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더러움을 묻힐 수밖에 없고
그 더러움이 묻어야 대통령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가치이자 갈등이고 그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고 결함이 없는 사람이 과연 떳떳하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던 분들, 이 영화를 보시면 어느 정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혹은 뭐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킹메이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다룰 수 있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니 참 그렇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전화로 실컷 떠들어놓고 야,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라고 이러는 거. 자, 여러분들은 킹메이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